한일 관계는 갈수록 꼬여가는데 한중 관계는 훈풍입니다. 한중 관계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뭐 외교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는데 그중에 한중 관계가 뭐 역대 정말 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예,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죠. 네. 대통령께서 중국인에게 보내는 영상입니다. 보시죠. 중국의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2015년 활기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중국 각지의 네티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인터뷰 영상을 보고 대통령이 중국인에 대해서만 따로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이 굉장히 긴 영상인데 중간에 중국말로 인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도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깔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 5세대, 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5세대 지도부가 들었습니다. 시진핑이 들었었는데 이 5세대는 혁명을 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른바 인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주말에 명동에 나가보면 요크, 중국 관광객들이 인산이 냅니다. 이런 얘기를 중국 전문가가 하는 것이 북중 관계는 어떠냐 이러면 중국 인민들이 예를 상하이에 사는 어떤 시민들이 주말에 서울 간다. 그래 잘 다녀오는 아무 일도 아닌데 주말에 평양 간다. 아니 왜? 쉽게 말해서 양국 간 국민들 간의 교류는 우리가 예를 들어 주말에 그냥 베이징 잠시 다녀오겠다. 아무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양국 국민들 사이의 교류와 이것은 거의 그냥 이웃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지만 북중 관계는 혁명 1세대를 끼는 어떤 그 전쟁을 같이 치른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국민과 북한 인민들 사이는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탕이 되면서 한중 관계가 이제 가장 좋아졌는데 이 효과가 지금 나고 있죠. 북한을 압박하는 엄청난 어떤 효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중 관계가 최악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레버리지로 뭔가 탈출구를 모색하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이 한중 관계가 가장 좋아졌고 이 효과들이 남북 관계에도 나타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 인사말을 전하기 전에 중국인 네티즌들이 먼저 대통령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여왔습니다. 보시죠. 我读过他的自传，就绝望锻炼了我嘛，就是一步步靠自己的努力吧，根据他从小积累的一些从政的经验，然后一步步走到现在，然后成为就是韩国的第一位女总统，觉得就是很敬佩这样的一个女强人。印象肯定是女强人。她在这个中韩两国之间的这个关系上还比较对中国还是不错，对中韩的这个 友好关系还起到一定的努力。 젊은 청년들이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모습,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저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뭘로 보십니까?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의 문화를 대통령이 잘 이해하고 그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데에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로만은 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인간이 태어나서 뭐 이렇게 성장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드라마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삶을 청와대에 살다가 양친이 총격에 사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썼다 했을 때 이 PD가 봤을 때 이걸 현실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인민들을 매료시킬 만한 뭐 여러 가지 드라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중국 분들이 보기에 상당한 미모의 또 외모도 뭐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안 방문했을 때 중국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아이돌 스타가 오듯이 대통령을 맞았단 말이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이 그 한 6개월 만에 15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이 중국에서 팔린 중국에서요. 예. 15만 부. 15만 부 이상이 팔렸고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갔었는데 그 모택동의 그 정치적 스승인 그 이대소 그 교수님, 이대소 교수의 손녀딸 상당히 지도부죠. 그분을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3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차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풀어서 선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할 때 중국 공산당 내에 비밀 회람 문건이 있습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 방식의 경제 성장 그 계획이었습니다.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할 때 중국 당내 지도부끼리 회람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모델로 삼았다. 그렇죠. 중요한 비밀 문건이 자체 제작한 비밀 문건이
경제 성장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그런 만큼 당 지도부들은 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 유교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지 않습니까? 한국이. 예. 중국인들은 한국을 자기보다 더 유교적인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대통령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칭화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강연할 때 그 삼국지라든가 뭐 거기에 나온 인물들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문화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큰 부자들에도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검소한 걸 굉장히 좀 높게 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 상당히 소탈하고 검소하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좀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 기사를 난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뭐 더 분석을 해보시자면 중국 국민들의 대중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기 이런 것들이 방금 아까 소장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 한중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까지도 기반이 될 수 있다.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끼리 예를 들어서 동서독 통일 과정 보면 콜이 자기 심장병 조치를 옐친한테 보냅니다. 그런 정도로 지도자와 지도자 간의 어떤 어떤 친밀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높다는 것은 대단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책이 10만 부, 20만 부씩 팔린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든 한중 관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 바탕에는 양국 국민 간의 교류가 예.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나치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관광객이 오는 건 사실 예속되는 건 아니고, 물론 뭐 그런 문제는 있죠. 이제 교역의 중국이- 3분의 1이 예. 거의 중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교역 파트너여서 뭐 정치와 군사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고, 대세. 이제는 예. 우리가 이제 중국의 어떤 추격, 관광보다 기술적인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중국의 추격이 거세인데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마무리로 물어보겠습니다. 한중일 관계에서 지나치게 한중이 좋고 지나치게 한일이 나쁘다. 이 부분은 좀 균형이 좀 맞지 최근, 않나요?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최근은 어쨌든 아베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이제 한중은 공동의 피해자 아닙니까? 예. 공동의 피해자인데, 일본의 가해자 일본이 계속 저런 자세를 유지한다면, 한중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귀책 사유가 일본에 있는 것이지. 한중이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뭐, 일본이 계속 독도 문제라든지, 우리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서 저런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더 이상 일본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중국과 가깝게 손을 잡고 일본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